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남성의 비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전후 성인의 건강 행태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비만 유병률이 지난 2019년 41.8%에서 1년 새 6.2%포인트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여성은 25%에서 2.7%포인트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면 남성이 52.6%에서 48.3%로 감소했고 여성은 42.7%에서 43%로 소폭 올랐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절반은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위암센터 연구팀은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500여 명과 일반인 2천여 명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는 50.2%, 일반인은 19.3%의 골다공증 진단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암 수술 환자는 수술 후 10년이 지났을 때 90% 이상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며 부분 절제보다 전체 절제를 한 경우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경우 등에서 진단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성 노인은 과일, 여성 노인은 어패류 섭취가 부족할 경우 신체 기능이 감퇴하는 노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노쇠한 남성 노인의 하루 평균 과일 섭취량은 81g, 건강한 남성 노인에 비해 3배 가까이 적었습니다. 노쇠한 여성 노인은 어패류를 하루 평균 66g 섭취했는데 이는 건강한 여성 노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과일은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와 C,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하고 어패류는 단백질, 오메가3 지방, 칼슘이 많아 노쇠 위험을 낮추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전립선 암 환자가 종양이 전립선을 벗어난 3기 이상의 단계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전립선 암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전체의 47.1%가 3기 이후 단계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비뇨기 종양학회는 전립선 암은 순한 암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다른 장기로 퍼지면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은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며 5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연 1회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파킨슨병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파킨슨병 진단 환자 1,600여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가볍게 저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19%, 숨이 차는 중강도 운동 그룹은 34%, 격렬한 고강도 운동을 이어간 그룹은 20% 정도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파킨슨병은 근력 감소, 자세 이상, 균형 능력 저하를 동반한다며 진단 초기부터 신체 활동을 늘리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이) 된 지 벌써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결심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겠다고 다짐하죠. 이런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다이어트 전략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 일정 기간 물만 마신다거나 끼니를 거르는 물 단식,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 절식 방법은 일주기 리듬을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과 몸 상태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단식 다이어트를 할 때는 굶어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 단식은 공복감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3일을 넘기기 힘들고
근육 손실도 올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예 굶는 것보다는 하루에 대략 400칼로리 정도에 해당하는 100g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뇌와 심장 등의 움직임에 쓰이는 최소한의 열량이고 또 근육 손실도 막아줄 수 있고요. 식이 조절만으로 하는 다이어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은 계속 해야겠죠. 운동하지 않으면 지방이 분해되지 않거든요. 다이어트 초반에는 지방 아닌 근육이 빠지는데 운동을 하면 근 손실을 예방하고 지방을 빨리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식 다이어트 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1형 당뇨는 단식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도 대부분 약을 복용하는데 임의로 음식을 줄인 후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그대로 먹으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 그렇죠. 또 단식하면 지방 분해가 되면서 케톤체라는 지방 분해 산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이 케톤산증이라고 해서 대사성 산증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고 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면 일단 뭐라도 섭취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당뇨 환자들은 전문가의 관리 또 감독 하에 다이어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식하실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탈수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결석 있는 사람들은 급성 결석증이 생길 수가 있고 등이나 배에 갑자기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탈수로 인한 결석이 원인이죠. 단식 중에는 소화기관도 쉬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나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는 커피, 술, 담배 등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비만센터 한방재활의학과 정환석 교수는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스쿼트, 플랭크 등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권장한다며 자신의 몸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근력, 체력을 채워야 한다. 또 하루 1시간 이상은 걸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운동하지 않으면 단식이나 약물 복용으로 살을 뺀다고 한들 다시 찔 수 있다며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한다. 나이살이라는 것도 노쇠로 인한 근육량 저하의 영향이 크다. 근육량 저하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운동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기초 대사량이 유지되도록 생활 습관 교정하시면서 새해 다이어트 결심 이어가시고요. 자, 건강톡톡 다음 시간에는 금연편 준비하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